금감원과 민정씨는 다 내 사람. 세간의 의혹은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. 더욱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오늘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. 함께 보시죠. 야, 너는 알잖아.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안 아끼는 사람이든가.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이요. 흐흐흐. 라고 문자를 사업 파트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입수가 됐습니다. 작년 5월에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.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고요. 동아일보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. 청와대 민정실과 금감원이 정말로 라임의 김봉윤 등등과 깊숙이 연루가 돼 있는 것이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오늘의 주제고, 그 가운데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문자 2달 뒤 작년 7월 22일 경제매체의 보도로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. 첫 보도 엿새 뒤 작년 7월 28일 김봉현 전 회장 최근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7월 28일 이 전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라고 문자로.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. 민정실하고 금감원 다 내 사람이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2달 뒤에 돈을 줬다 라고 김봉현 전 회장이 최근에 진술을 법정에서 그것도 하고 나선 겁니다. 게다가 이 문자 내용대로 실제로 금감원에서 청와대의 경제수석실로 파견된 행정관이 뇌물 받고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라는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까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, 자, 전직 청와대 수석도 거론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출신의 행정관이 징역 4년의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봉현 전 회장의 문자가 허위가 아닌 것 아니냐, 실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야당의 김용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. 야, 형이 어디 돈 아끼는 사람이냐. 금감원하고 청와대 민정실하고 다 내 사람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네요. 이 금융권에는 왕왕 저런 사기꾼의 허풍이 있기 마련입니다. 사기꾼의 허풍이다. 근데 문제는 이 앞뒤 정황이 너무나 석연치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은 무조건 돈 받지 않았다라고 강변만 하고 있는데, 그게 강기정 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. 강기정 수석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, 그 돈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 라임 전주의 이제 대리인격인 이모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고,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집무실에서요. 그 다음에 그 만나서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. 네. 그냥 만날 리는 없죠. 왜냐하면 이 이모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, 이 라임 사태가 정말로 본격화된 언론 보도 6일 후에 들어가서 만난 거거든요. 그리고 만나기 전에 또 라임 전주한테 돈 5천만 원도 이미 받은 상태였고, 따라서 이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 강기정 수석 만나서 라임 관련해서 부탁을 했을 거는 불문가지 아니겠어요. 문제는 그 부탁을 받고서 강기정 수석이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,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.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미 나왔듯이 강기정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해서 라임 사태 그거 굉장히 억울한 게 많다고 하더라, 이 라임 입장에서는 잘 살펴봐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저는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기정 수석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 받은 거와 별개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기정 수석이 해명해야 되고, 그리고 이 문제는 해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. 정말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게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입니다. 강기정 수석이 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했고,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걸 다시 금감하는데 만약에 했다면 이 청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 돈을 받은 거 말고 이 사건도 이 청탁 전후 관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.
강기정 전 수석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방금 김용태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정말로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달라라고 부탁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부장, 김봉현 전 회장이 참 흥미롭네요. 사업 파트너이자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문자 메시지만 보면 참 센 사람으로 비춰져요. 야, 형이 사업하는데 어디 돈 아끼냐? 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금감은 다 내 사람이다. 이게 정말로 그냥 센 사람의 허풍, 블러핑, 시쳇말로 뻥인지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뭐 다 내 사람이다. 이건 사실 뭐 허풍이라고 봐야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김용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로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움직였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의 검사 계획서를 뽑아서 미리 제공을 했죠. 그래서 그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실제 청와대에 움직인 행정관이 있고 또 금감원에서 물론 이제 행정관 자체가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었지만 금감원에서 자료가 나왔고 유출됐고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저게 그저 완벽한 호풍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어쨌든 본인 사람들이 청와대와 그다음 금감원 쪽에서 어쨌든 본인의 로비를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거고 이 사건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이게 과연 몇몇 뭐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에 있는 몇몇 관료들의 일탈인 건지 아니면 이게 청와대와 금감원 등이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권력 게이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자 하나가 그냥 뭐 허풍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청와대와 금감원이 당시 사건 때 어떻게 누가 관여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등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.